사실 이번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현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지난 주말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대독 형태로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영화 관람도 공개적으로 하시고 이런 소식들을 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실은 저희가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개표가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선전하는 지금 이 결과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보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예. 그런데 좀 솔직하고 저희가 냉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조기 대선이 저희가 창출한 정부의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실은 귀책이 윤석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출구조사에 대한 그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윤석열 파면 평가에 잘했다라는 국민 응답이 70%가 넘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네.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 보수 유권자들께서 마지막까지 결집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 주신 그 부분은 실은 그 순간순간 굉장히 난처하고 저희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대위원장이 막판에 대통령께서 얼씬하지 마시라라는 조금 격한 언어까지 썼는데 실은 저는 후보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앞서 나서서 그 결단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유신 독재의 어떤 그 잔상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낡은 유물을 꺼냈으면 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것을 잘 원활하게 국민들을 위로하고 죄송하다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12월부터 4월까지 이 계엄을 촉발한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국민들을 더 피로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도 참 촌극이라 할 만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몇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도 엊그제 이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 메시지를 내셨을 때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끝까지 그 구도에서 약세로 시작했던 김문수 후보, 그 본인께서도 탄핵을 반대하셨던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됐거든요. 오늘도 웃으면서 투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의 그랬던 절박한 심정, 많은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처절한 심정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으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또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사실 조갑재 대표님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아주 아프게 비판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번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국회 안으로 군대를 보낸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로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네. 그리고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은 계몽령이란 말 아니었습니까? 아니 계몽군주 시대가 유럽에서 18세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미개한 사람이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3월 7일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일자를 그동안에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될 검찰총장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관람도 하고. 저는 그 직후에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거 틀림없이 국민의힘의 선거 준비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때 했는데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를 만든 영화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짐작은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아,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주 접근들을 내세워가지고 그게 김문수 후보가 반발을 해가지고 그 구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손만 대면은 표가 날라가요. 아, 손만 대면. 사실 이철희 전 수석님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우세 흐름을 가장 도와준 사람이다. 뭐 이런 데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흔히 비유적으로 최대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최대 공신.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좀 활보하고 마음대로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고 누구 지지한다고 그러고 영화 보러 갈 수 있게 그런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냐. 저는 그건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건 아니다. 계엄은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분이 감히 그렇게 막 당당하게 설치고 다니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미를 국민의힘이 열어줬기 때문에 심지어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하지 못하는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자기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윤 전 대통령 탓할 일은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속된 말로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게끔 길을 열어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의 문제로 짚어야만이 이 다음에 당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러지 않고 윤 책임론만 자꾸 거론하면 또 당내 갈등은 이상한 싸움으로 갈 거예요. 미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른바 당권 가지고 이전 투구할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문제를 또 잘못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건 어쨌든 국민의힘이다. 그렇죠. 그리고 후보도 그거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배현진 의원님의 반박을 좀 들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분명히 국민의 상식에 맞게끔만 저희가 판단하고 그 건전함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 6개월의 시간이 저희는 짧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실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외만의 책임도 아니고 저희 당내에서 그것을 깨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